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약 5년 전에 저와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이 21살 때 저는 학교에 신물이 났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왜 이 학교가 좋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C를 받았을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배의 조언으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걸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한 건 캐나다였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바로 밑에 있는 미국 관광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곳에 갔습니다. 다 돌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뉴욕 관광을 하느라 아르바이트비를 몽땅 써버리고는 저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가 지낼 곳은 몬트리올이었고 저는 그곳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게 영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뿐인 캐나다에서 같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저와 그녀는 절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캐나다인들이 저희 보고 원래 친했냐고 물을 정도로 우리는 친해졌어요. 아무도 우리가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믿지 않았죠. 영희는 어른스럽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천방지축의 왈가닥이라 그녀의 그런 성격이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프론트를 담당했고 영희는 객실 정리와 고객 안내를 맡았었죠. 저는 말주변이 꽤 좋아서 사람을 대하는 일은 잘하는 편이었지만 꼼꼼하지 못해서 객실 정리는 못했어요. 반면에 그녀는 다방면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저 대신 그녀가 객실 담당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솔직히 객실 정리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하고 할 일도 많아서 막노동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짜증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마웠고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나?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187의 장신에 패션 센스가 좋았던 백인 남자였어요. 이름은 카이저. 독일계 캐나다인이었는데 호텔 손님으로 왔다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2주 동안 알짱된 결과 첫 데이트도 하고 사귀게 된 거였죠. 금융 관련 일을 한다는 카이저는 그녀에게 선물 공세도 하고 그녀가 힘들어하면 옆에 있어주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남자친구로 있어줬어요.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말은 통한다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 없는 그런 벌판 같은 곳에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그녀는 카이저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이 세상에 남자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는 양 행동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에게 징징댔고 그의 부탁이나 요구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죠. 정말 미친 듯이 그만을 바라봤어요. 하긴 타이밍이 나쁘긴 했어요. 걔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울했을 무렵에 그와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녀는 첫째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아빠는 늘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서 밖으로 도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감시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아래에 있는 두 동생을 돌봐야 했는데 그녀도 솔직히 어렸었잖아요. 첫째라고 해봐야 막내랑은 4살 차이고 둘째랑은 2살 차이인데 그녀도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자기 문제로도 머리 아플 나이인데 그 나이에 동생 둘을 떠맡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초등학생 때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다가 점차 나는 뭐지?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난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동생들도 귀찮고 부모님도 싫고 해서 도망치듯 선택을 한 게 워킹 홀리데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날이었나? 그 정도 있다가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해요.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라 어린데 아빠도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대로 집에 가자니까 물어줘야 하는 돈이 상당하고 또 자긴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카이저가 뭐든 다 들어주고 마음도 보듬어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은 잘 사귀었어요. 늘 그와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었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자고 오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그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두 사람이 사귄 지 약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한동안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예민했고 겁먹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생들은 고모가 맡아주기로 해서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에게 생리가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녀는 그럼 좋겠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국이라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겠지만 캐나다에선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무서워져서 일단 드러그스토어에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해보라고 했죠. 금방 나올 줄 알았던 그녀가 나오질 않아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애가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대략 감을 잡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어때? 그녀의 표정에 전 기겁하면서 얼른 테스트기를 뺏어서 보았습니다. 확실히 두 줄이었어요. 아니길 바랬지만 두 줄이었습니다. 순간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냥 멍청해지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 그녀가 맞지? 라고 물었고 전 그러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시간 정도는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녀는 뭐에 홀린 것 마냥 서둘러 나갔어요. 어딜 가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지갑과 윗옷만 가지고 뛰어나갔죠. 약 2시간 후에 그녀는 들어와서 절 보자마자 무너지듯이 절 끌어안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는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뛰어나가서 자기의 남자친구에게 갔대요. 뭘 그렇게 급하게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다정하게 묻는 그에게 그녀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말했대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녀의 말에 카이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확실하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테스트기에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더니 자기를 담당해주시는 가정의가 있다고 했대요. 그분한테 하면 안전하고 싸게 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녀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낙태라고 말했대요. 그 말에 그녀는 말 그대로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도 논리정연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냥 멍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러고 있다가 그에게 물었대요. 자기 사랑하냐고. 하지만 그는 아마 그렇겠지만 자긴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긴 약혼녀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럼 자기는 뭐냐고 왜 자기를 만났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했대요. 우린 그냥 서로한테 호감을 가진 것뿐이지 않냐고. 그 말에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방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참 동안 온 그녀는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너무 시기가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겠지만 무너져서 울던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나? 한 여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여자 손님은 절 보자마자 카이저를 아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약혼녀지 누구겠니? 이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눈치 없는 우리 치프가 카이저라는 말에 냉큼 6층 객실에 있던 영희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곤란해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와서 묻더라고요. 그 여자는 영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네가 영희야? 이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 여자는 영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치프가 계속 뭐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녀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죠. 그녀는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몇 번을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카이저한테 전화했더니 그는 모른다고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비까지 왔습니다. 치프한테 그녀가 오질 않았다고 어떡하냐고 했더니 어린애도 아니고 지갑 가지고 나갔으니까 잘 올 거라고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늦는 거겠지 하면서요. 계속 그녀에게 전화를 하면서 호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11시쯤 비에 쫄딱 젖은 그녀가 터벅터벅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녀는 누가 자기를 붙잡으니까 슬쩍 저를 보더니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왜 비를 맞고 다니냐면서 그녀에게 화를 내면서 방에 데려왔죠.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이거 주더라 라면서 봉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500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거 수술비래. 그 이상 드는 건 내가 조심하지 않은 탓도 있으니까 내가 부담하래. 저는 정말 어리빠져서 그게 다야? 지 약혼자가 널 임신시켰는데 그 말만 해?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영희가 결혼 전에 잠깐 뜻맞는 사람이랑 논 건데 그걸로 파혼이는 만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 저는 너무 화나서 이게 뭐야 진짜 그랬더니 그녀는 내가 카이저랑 논 거래. 단지 논 건데 내가 어리석어서 아이를 가진 거래. 그 여자가 그렇대.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전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녀가 불쌍하고 그래서 그녀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토닥여줄 뿐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그 다음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애써 화를 참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같이 일하는 닉이 잠깐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애가 임신한 게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전날에 늘 가는 펍에서 카이저랑 마주쳤대요. 같이 맥주를 마셨는데 카이저가 그랬다고. 영희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글로랑 좀 어색해졌다고. 그 글로라는 여자가 그놈 약혼녀의 애칭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니게 그랬냐고 했더니 그놈이 그래서 속상하다면서 술을 막 마셨대요. 내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지 약혼녀랑 틀어진 건 속상하고 영희가 그렇게 된 건 미안하지도 않다는 거야? 라고 그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놈이 아시아는 인형처럼 아담하고 귀엽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카이저란 사람한테는 영희가 그저 보기 드문 인형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람과 같은 피규어였던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그 애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녀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 애가 걱정된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로 갔죠. 그녀는 막 객실 청소를 끝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잠시 망설였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그녀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괜찮아. 아주 좋다니까. 일하는 중인지라 더 묻지는 못하고 저는 카운터로, 그녀는 세탁실로 각자 일을 하러 갔죠. 그리고 일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죠. 얘기 들었어. 정말 괜찮은 거야? 정말 괜찮아. 또 그러면 아기는 어쩔 건데? 낳을 거야. 오늘 치프한테 물어봤더니 일할 수 있을 만큼 하래. 무리하지 말고. 꼭 낳을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걱정 말라고 그러고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녀는 저와 다른 방을 쓰게 되었어요. 치프가 임신했을 때는 이래저래 예민해져서 저랑 방 쓰기 힘들 거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저는 그녀와 계속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피곤해질 거라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놀러 가기로 하고 저는 제인과 같이 방을 쓰게 됐죠. 그리고 1, 2주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해 보였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입덧 때문에 그런 거라서 별 수 없겠지 했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자다가 깼는데 문득 그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의 방에 갔죠.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얼거리는 듯이 들려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서 다행이다. 정말 괜찮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그녀의 바로 옆방을 쓰는 일본인 언니가 계속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피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영어보다 독일어를 더 잘해서 영이랑 둘이서 독어로 대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와 나름 친한 언니인데 그 언니가 계속 영희를 피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한테 뭔가를 말해주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지면 말을 해주겠대요. 뭐길래 그러냐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그러고 일하러 가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러고 있는데 영희가 저한테 와서는 오늘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었으면 한다고 자기 방에 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